안녕하십니까. 수의성과학연구실의 석박통학 3년차 김샛별입니다. 이번 GNU 탐험 강의에서는 현재 각광받고 있는 동물 줄기세포 치료 분야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현재 줄기세포 관련 연구의 연간 연구 개발비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자료는 인체 줄기세포에 관련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배아줄기세포나 전분화능 줄기세포의 경우 성체 줄기세포에 비해서 줄기세포능이 높아서 인비트로 실험 또는 연구에 있어서 큰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나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크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체 줄기세포의 경우 이종 간 이식이 가능할 정도로 안전성 측면에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 적용되는 줄기세포 치료제로서 가장 촉망받고 있으며, 자료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2014년 기준 557.1억 원, 즉 51.6%에 달하는 퍼센테이지로 연구비 규모가 매우 거대한 편입니다. 이러한 줄기세포 치료제에 있어서 동물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 인체용 세포 치료제에 비해 임상화에 있어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인체용에 비해 임상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사람의 경우 평균 수명이 현재 80세 전후로 보고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포치료제를 임상에 적용하였을 경우 그 환자의 생애 동안 추적해야 하는 추적기간이 매우 길지만, 동물의 경우 인간에 비해 수명이 훨씬 짧기 때문에 전 생애 동안 치료제를 적용한 동물을 추적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매우 단축됩니다. 그 외에도 인체용 세포치료제에 비해 동물용 세포치료제는 규제 및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고 이로 인해서 빠른 제품화가 가능한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의료시장의 성장세가 긍정적인 추세라는 면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시작되는 규모를 넘어서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되는 시기를 지나 반려동물의 인격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만 달러를 훨씬 넘어선 추세로 현재 반려동물 인구는 이미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렇게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함과 동시에 수의학 또한 급진적으로 발전해서 전반적으로 반려동물의 생활의식 수준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의 의식 수준도 덩달아 높아졌고, 이로 인해서 반려동물의 수명 연장과 더불어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연계에 있는 모든 동물들 가운데 인간과 반려동물만이 의료의 발전과 함께 수명이 급진적으로 늘어난 경우라고 합니다. 자연계에 있는 동물들의 경우 질병에 걸리거나 포식자에게 잡아먹히는 등 크게 변하지 않는 생태계 고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반면에 사람과 반려동물의 경우 질환이 걸리면은 그 질환을 극복하고 치료하기 위해 의료적인 시도를 계속 시도하기 때문에 본래의 타고나는 형질에 비해서 수명이 매우 연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장기의 수명이라던가 장기의 능력에 비해 수명이 너무 길어짐에 따라서 그 장기들의 기능이 늘어진 수명을 전부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간이든 반려동물이든 퇴행성 질환 또는 난치성 질환이 다발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치료하기 위한 세포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있어서 줄기세포 치료제가 적용될 수 있는 대상 질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퇴행성 관절염, 연골파열, 그리고 자가면역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각막 손상, 척수신경계 질환, 신부전 등 만성질환, 대부분의 이러한 질환들이 퇴행성 또는 난치성 질환이며 현재로서 현상 유지 외에 환자에 있어서 현상 유지 외에 뚜렷한 치료 수단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중 한 가지 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적인 질환 또는 교통사고 등의 외상으로 인해 자가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골 손실을 입었을 경우 환자에 있어서 골 재생에 대한 치료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적용될 수 있는 골세포 치료제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특히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전 세계적으로는 3조 4,585억, 국내 450억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개에다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적용한 후 회복된 비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모두 수술 또는 다른 어떠한 치료적 접근도 질환을 회복시키지 못한 경우인데 이렇게 희망이 없는 환자에서 난치성 질환 환자에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도입하였을 경우 80% 이상이 치료 효과를 보았고 삶의 질 또한 높아졌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삶의 질은 사실 직접적으로 보호자의 삶의 질과 연관되게 됩니다. 반려견이 예를 들어서 골 손실이 있어서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은 그 반려견을 케어하고 책임지는 일 또한 보호자의 몫이 되기 때문에 반려견의 삶의 질 향상은 곧 보호자의 사람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줄기세포는 면역 조절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체에서 분리된 줄기세포를 질환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비트로 상에서, 즉 실험실 상에서 컬처 익스펜디드 시켜서 충분히 계대를 넘긴 다음에 세포가 안정화되었을 때 세포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 능력과 세포의 특성이 검증된 세포만이 치료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증이 된 후에 적용된 줄기세포는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그 관절을 공격하는 FLS라는 세포나 오스테오클라스트와 같이 뼈를 파괴하는 세포를 억제하고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등 작용을 해서 면역 조절능을 발휘함으로써 자가 면역 질환을 완화시키게 됩니다. 현재 국내외 동물 줄기세포 개발 현황 및 관련 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미국에서 가장 먼저 동물 줄기세포 치료의 시도가 시작되었고 현재는 국내에서도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 몇 군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벳스템이라는 회사는 세계 최초로 설립된 동물 줄기세포 치료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동물의 권리를 포함한 50개 이상의 특허 독점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과 같이 골관절염에 적용되는 세포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골관절염의 경우 특히 달리기를 주로 하는 말의 경우 다발하는데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베스템에서는 말에서 세포 치료를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말에서 연간 4,140마리 이상 줄기세포 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균 성공률은 치료 성공률, 즉 회복률은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동물 줄기세포 연구소가 있습니다. 2008년에 설립되었는데요. 본 연구소는 특히 줄기세포의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어서 세포의 특성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독성 평가까지 실시해 품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줄기세포 은행 시스템까지 겸비하여 품질 관리가 보증된 60억 개의 줄기세포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동물에 적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람에서도 그렇고 동물에서 그렇고 초기에 많이 적용되었던 경우는 전쟁 후에 다친 군인 또는 군견들에 있어서 줄기세포 치료가 많이 적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폭탄으로 인해 입은 부상 등으로 인해서 매우 치료하기 힘든 상처가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군인이나 군견의 경우 줄기세포 치료의 경우 치료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치료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은 군인과 군견들의 경우 국가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줄기세포 치료가 적용되기에 굉장히 적절한 사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 관절 이형성증을 앓고 있는 환자, 그리고 디스크를 앓고 있는 환자 등 동물에서도 다양하게 적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 줄기세포 치료의 임상 적용에 있어서 한계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국과 호주 등을 시작으로 10여 년 전부터 줄기세포 치료의 임상 적용이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도 고가의 비용이 청구되고 있으며 또한 줄기세포 치료에 있어서 줄기세포를 제공하는 공여동물의 연령, 질환 여부,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이 세포주의 능력 차이가 결정되게 됩니다. 즉 세포를 제공하는 동물이 건강하고 젊지 않으면은 거기서 얻은 줄기세포 또한 건강하고 능력이 좋다고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불어 안전하면서 능력이 뛰어난 줄기세포를 구축하고 이 안전성과 특성을 모두 검증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꽤나 많이 소요된다는 점 등이 한계점으로 맞닥뜨려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저희 경상대학교 수의성과학연구실의 현재 개 줄기세포주 구축 현황 및 보유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덜트, 네오네이트, 엠브리오에서 얻을 수 있는 줄기세포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수의성과실의 경우 어덜트 스템셀, 성체 줄기세포인 메센키말 스템셀, 중간엽 줄기세포를 주로 다루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엽 줄기세포의 경우 다른 엠브리오 배아에서 얻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엠브리오닉 스템셀과는 다르게 성체에서 얻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세포 표면 항원의 특성에 따라서 면역 거부 반응이 없기 때문에 자가 이식 또는 동종 이식뿐만 아니라 이종간 이식까지 가능할 정도로 안전한 세포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iPS의 경우 엠브리오닉 스템셀만큼 줄기세포능이 뛰어나지만 윤리적인 문제를 배제할 수 있는 세포를 사람들이 만든 유도 만능 줄기세포입니다. 일반적인 세포에 옥트4, 삭스2, KLF4, CMYC과 같은 인자들을 도입해주면은 줄기세포의 특성을 갖게 되어 만능 줄기세포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세포의 경우 성체로부터 얻은 일반적인 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에서도 배제될 수 있고 줄기세포능을 증폭시켜줬기 때문에 그 능력 또한 매우 뛰어나지만 사실 이 생체에 적용하였을 경우 기형종, 즉 테라토마를 형성한다는 매우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서 임상 적용에는 크게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줄기세포능과 안전성, 윤리적인 문제 이 3박자를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가장 적당한 세포, 적절한 세포는 어덜터 스템셀, 그 중에서 메센키말 스템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체 줄기세포는 치아, 골수, 피부, 지방, 제대, 난소, 제대혈 등 다양한 조직에서 거의 모든 조직에서 분리가 될 수 있으며 이렇게 실험실에서 다양한 조직으로부터 분리하고 구축한 세포주의 경우 그 세포 특성을 검증하기 위해 분화, 염색, 유전자 발현 분석, 즉 PCR, 세포 표면 항원 분석, 플로사이토메토리 등의 실험을 통해 그 세포의 특성을 규명하고 검증하게 됩니다. 현재 수의성과학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의 조직별 줄기세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조직, 피부조직, 시노비얼 플루이드, 시노비얼 멤브레인, 즉 관절조직, 그리고 본메로우, 골수, UCM, 제대 조직에서 분리한 개 줄기세포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간엽 줄기세포는 그 규명하여야 하는 특성 중에 하나로 지방, 뼈, 연골로 분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화 실험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구축한 중간엽 줄기세포를 각각 지방 분화 배지, 뼈 분화 배지, 연골 분화 배지를 이용하여 21일의 프로토콜을 따라 분화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피겨를 보시면 A열에서는 지방 특화 염색인 오일레드5, 그리고 B열에서는 뼈 특화 염색인 본코사, C열에서는 연골 특화 염색인 알시안 블루를 수행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중간엽 줄기세포임을 규명하는 실험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실험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되는 실험, 가장 기본적인 실험 중에 하나가 이러한 분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렇게 특성 규명과 검증을 마친 세포로는 다양한 분화 실험 또는 세포 실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치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신경세포 분화 실험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줄기세포는 성체 줄기세포는 본래 파이브로블라스틱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말로 하면 이 뾰족뾰족한 방추형의 모양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아에서 분리한 성체 줄기세포, 즉 중간엽 줄기세포로 신경세포를 분화한 사진입니다. 세포 형태가 잘 변화해서 축상 및 신경세포체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경전도도 테스트를 통해서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신경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동일한 세포로 간세포 분할을 실시한 결과로 간세포 마커인 LDL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포의 그 존재를 확인하는 핵을 염색해주는 대조 염색약인 다피, 그리고 간세포 특이적 마커인 LDL을 염색하여 두 사진을 머지해 보았을 때 각 세포 자리에서 간세포로서 분화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실험실에서는 인비트로 상에서, 즉 실험실 상에서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자 유사세포 분할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컬처 DC 바닥에 붙어 자라는 납작한 중간엽 줄기세포가 분할을 날짜를 거듭할수록 실제 난자와 유사한 동그랗고 입체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피겨들을 확인시켜 드리지는 못하지만 난자 특이적 마커인 유전자들의 발현을 PCR 실험 수행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구축된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다양한 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하고, 이렇게 유도된 분화들이 생체 내에 이식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기능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의상과학연구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세포치료제의 전임상적 기술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체 내에 줄기세포 치료를 세포치료제로서 적용할 때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한 가지가 바로 세포 주입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치료 부위에 직접 이식을 실시할 경우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겟 부위에 세포가 직접 바로 작용을 해서 조직을 재생시키게 되면서 나머지의 일부는 순환계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파고사이토시스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멀티 올간을 타겟으로 할 경우 복강내 주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복강내 주사를 실시할 경우 줄기세포의 특성 중 하나인 호밍 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겟 올간으로 세포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 타겟 올간으로 줄기세포가 이동해서 조직을 재생시키게 되며, 일부는 흉선에 작용하여 크로스토킹 작용으로 인해 면역 조절을 유도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호밍 작용의 경우 줄기세포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상받은 장기로 이동을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의 경우 이식하기 전 줄기세포에 형광을 발현하는 물질을 태깅해 준 후에 생체 내에 이식을 해주고, 기간이 지나갈수록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그 형광 발현 물질을 디텍팅 해본 결과를 토대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겟 올간까지 세포가 이동해 가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호밍 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혈관 내에 직접 IV로 주입을 하게 될 경우 세포수를 특히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많은 수의 세포가 한 번에 주입될 경우 혈관을 막아 엠볼리즘을 일으켜 급성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줄기세포 치료제 적용에 있어 치료 부위와 호밍, 크로스토킹 같은 줄기세포 트력 특성을 잘 고려해서 세포의 주입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포의 호밍 작용에 관여하는 인자들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마이그레이션 팩터들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질환 모델 동물들에 직접적으로 줄기세포를 치료제로서 적용한 사례들을 실험 연구 결과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A 마우스에 콜라겐을 주입함으로써 류마티스 관절염을 유도한 CIA 마우스 모델이 있습니다. 이러한 CIA 마우스 모델에 중간엽 줄기세포를 투여해 그 치료 효과를 검증해 본 실험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관절염이 유도되어서 부어있던 마우스의 발목이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식해 주었을 때 그 부어있는 정도가 완화되어 있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질병 스코어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래에 보시는 그래프들에서 볼 수 있듯이 PBS, 즉 컨트롤군에 비해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식해준 치료군의 경우 관절염증, 골손상, 연골 손상과 같은 질환 관련 스코어들이 현저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난치성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에 있어서 면역 조절능을 가진 중간엽 줄기세포의 치료 효능을 명확히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골 재생에 있어서 줄기세포와 조직공학을 접목한 기술의 사례입니다. 먼저 3D CT를 이용하여 심각한 골결손이 있는 골결손 환자의 결손부 형태를 스캔을 한 후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그 환자의 결손부에 알맞는 환자 맞춤형 지지체를 제작합니다. 이 지지체에 골 분화 유도 성장 인자를 도입하여 성체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줄기세포 지지체 복합체를 생산합니다. 이 지지체의 경우 단순히 성장 인자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줄기세포가 골 분화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초기, 중기, 말기에 각각 필요로 하는 성장 인자들이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나올 수 있게 제작된 지지체입니다. 이렇게 제작된 환자 맞춤형 골 재생 복합체를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이식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미니 돼지 아래턱에 자가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고 재생이 불가능한 골 결손을 유도한 뒤에 골 분화를 유도하는 BMP2 또는 VEGF와 같은 성장 인자를 탑재한 지지체와 줄기세포를 함께 이식해서 골 재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보이는 조직 그림에서도 골 재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신경계 질환 치료 사례입니다. 좌골신경, 즉 넙다리 신경 손상을 일으킨 레트 모델에 좌골신경의 경우 운동신경이니까 말초신경이 되겠죠. 말초신경 손상을 일으킨 레트 모델에 중간엽 줄기세포 및 신경세포로 분화한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식한 후에 이 레트의 행동학적 검사와 기능 검사 그리고 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회복 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세포를 이식해주지 않은, 즉 손상만 일으킨 컨트롤군에 비해서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식한 치료군의 활동이 회복되어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는 까만 박스에서 동물의 생체 반경을 나타내는 선이 빨간 선인데 컨트롤군에 비해 MSC 치료가 들어간 군에서 훨씬 활발하게 행동 반경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중간엽 줄기세포만 이식한 군에 비해서 또 신경세포로 분할을 한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식한 치료군의 경우 그 행동학적 능력이 가장 뛰어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근육의 움직임, 신경 전달 검사, 조직학적 평가 등을 통해서 중간엽 줄기세포 및 분화된 신경세포를 이식한 군에서 손상되었던 좌골신경의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말초신경의 재생에 치료 효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좌골신경과 같은 말초신경뿐 아니라 중추신경세포로의 분해를 통한 진행되었습니다. 분화된 신경세포를 파킨슨 질병 동물 모델에 적용하여 치료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동영상을 짧게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컨트롤군 동물에 비해 줄기세포 치료가 적용된 양쪽 동물에서 움직이는 휠 위에서 반응할 수 있는 운동 능력이 현저하게 회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상대 수의성과학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조직과 동물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하고 배양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상대학교 동물의료원 그리고 동물줄기세포치료센터와의 협진을 통해 다양한 질병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치료는 많은 사례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동물의료원에서 적용된 줄기세포 치료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추와 요추, 즉 목뼈와 허리뼈의 디스크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또는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으로 인해서 척수신경이 손상된 환자에 있어서 줄기세포 치료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영상 속의 환자의 경우 후지마비가 있었으나 줄기세포를 이식한 줄기세포 치료를 실시한 뒤에 움직임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다양하게 소개해드렸던 골 재생 치료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골 손상이 있었던 환자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외과적 수술과 병행해 주었을 때 뼈 재생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방사선 촬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포치료제로서 이제 줄기세포를 적용할 수 있는 유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환자 본인에게서 분리한 세포를 본인에게 다시 적용하는 자가 줄기세포 이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이 아닌 동종의 개체에게서 분리한 세포를 적용하는 동종 줄기세포 이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예 완전히 다른 종의 동물에게서 분리한 세포를 적용하는 이종 줄기세포 이식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오톨로거스, 알로제닉, 제노제닉 이식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 중 사실 안전성 면에서 가장 선호되는 방법은 동종 줄기세포 이식법입니다.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나의 반려견의 몸에서 직접 분리한 세포를 그대로 이식받는 것이 심리적으로 좀 안정적일 수 있으나 일단 치료를 필요로 하는 동물의 경우 환자라는 말이기 때문에 노령이거나 어떠한 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개체인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 환자로부터 분리한 줄기세포 또한 건강하지 않고 치료 효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또 앞서 면역 조절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환자의 경우 생체 내 면역 반응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줄기세포의 면역 조절능 또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동종의 개체에서 유래된 우수한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동종 줄기세포 이식, 즉 알로제닉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면서 치료 효과가 뛰어난 줄기세포 치료제의 적용을 위해서
하루빨리 명확한 동물 줄기세포 치료에 명확한 가이드라인 및 규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전반적인 수의상과학 연구실의 연구 내용과 함께 동물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과 학생분들이 본과에 진입하시기 전에 각 연구실과 수의과 대학에 대해 소개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GNU 탐험이 저한테 있어서도 매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예과 생활도 알차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